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빙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쇼어라인에 몰려 있어요. 아, 이건 크다. 아니면 추웠는데 날씨가 확 따뜻해지면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온 거죠. 역시 사냥을 하는 고기들이라. 여기 안 물면 어떡해? 나이스. 와, 크다. 쭉 빨고 갔어. 역시 바람이 불면 스피너 베이트. 야, 무슨 고기가 저렇게 크냐. 오, 예.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와, 진짜 멋진 베스가 이렇게 스피너 베이트를 쫙 하고 물고 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잉어등을 붙이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훅셋을 했는데 이렇게 멋진 베스가 한 마리 딱 하고 나와줬습니다. 네, 요즘 봄이죠. 정말 추웠던 지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런 봄낚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여기저기서 정말 좋은 조과, 좋은 소식 많이 들리고 있죠. 오늘은 봄낚시에 대한 꿀팁 베스의 노하우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베스와 함께 시작합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와, 대단한 입질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이 불어서 스피너 베이트를 싹 감고 있는데 정말 야, 형 간다! 이러면서 야, 형 왔다! 하고 시원하게 그냥 스피너 베이트를 쭉 끌고 가서 진짜 놀래가지고 제 뒷걸음을 다치는, 제가 베스를 정하는 거를 한두 마리 낚아본 게 아닌데 저를 정말 놀래키는 시원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딱 3월 말, 올해는 좀 봄이 특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2월 중순, 2월 한 20일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어요. 저희가 뭐 고흥 촬영 갔을 때 해창만 근처가 다 얼어가지고 고흥, 순천 이런 완쪽 남쪽 지방도 얼어서 저희가 촬영을 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3월부터 뭔가 야, 봄 왔어? 그러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제가 반팔 입고 낚시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잠깐 촬영을 하다 더워서 고생했는데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도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약간 봄이 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늦겨울, 초봄의 낚시가 아니라 진짜 봄 낚시를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지난주부터 스피너 베이트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입질하는 모양만 봐도 봄인지 겨울인지 느낌이 온다. 쭉! 그런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대담하게 봄낚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봄낚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봄낚시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쉬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장소, 그리고 뭐 시간, 날씨, 그리고 어떤 채비나 어떤 운용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 건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가 대청호예요. 대청호인데 사실 저희가 1월 달부터 이 봄이 오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화면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처음은 수로였죠. 예, 얕은 수로. 사실 1월 달에 저희가 연호수로 가서 낚시를 했던 건 겨울 베스죠. 예, 겨울 베스로 새 첫 베스를 탁 낚아냈어요. 입질도 약하고 뭔가 물고도 가만히 있는 그런 형태의 겨울 베스였고, 그 뒤로 저희가 이제 주감수로에서 했던 영상이 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보면은 저크베이트와 웜 위주로 낚시를 하는데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고 가만히 있다. 저크베이트도 물고 퉁 치고 가만히 있다. 그리고 웜도 탕 물고 슬며시 가만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쭉쭉 빠는 봄을 좀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봄의 1악장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얕은 수로들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첫 봄은 저희가 황룡강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런 조그마한 강개들, 그렇게 폭이 넓지 않지만 그래도 제법 수량이 되는 그런 강들에서 두 번째 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전염된 봄은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평지형 저수지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수지들,
옮겨간다. 그때쯤 되면 그런 곳에서 이제 반응이 온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시작이 돼서 내륙으로 점차 조금씩 옮겨오는 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안면도 영상도 보여드렸던 거고, 어떻게 해야 그런 장소들을 찾을 수 있나, 그런 컨텐츠도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댐에 왔죠. 제가 이렇게 싹 보니까 대형호수 조행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안동호에서 대회 연습차, 이번 주에 대회가 있거든요. 아마 영상이 나갈 때는 이제 대회가 끝났겠지만 지금은 수요일이라서 지난주에 제가 안동호에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제법 많은 고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느낀 게 이제 대형댐의 얕은 곳에서도 낚시가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댐에 와 봤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매년 그런데 수로에서 시작이 된 봄이 강을 거쳐서 평지형 저수지, 그리고 작은 소류지들을 통해서 결국 대형댐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소류지나 수로들, 그리고 강들은 딱 보면 수문이나 아니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유명한 포인트들은 다 비슷비슷한 조건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댐을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건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댐은 먼저 봄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상류에서 봄이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 저희가 매년 이렇게 빙어가 솟아나는 그런 곳에 가서 낚시를 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대형댐의 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매번 그런 곳에서 이런 스피너베이트로 고기 낚는 모습을 매년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대형댐에는 메인 베이트피시로 빙어가 있습니다. 이 계절에 아주 중요한 베이트피시죠. 그럼 대형댐에 이 빙어가 솟아나는 길목들, 여기는 지금 저 위에서 물이 나와요. 맑은 물이 이렇게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제법 규모가 있는, 아주 큰 강은 아니지만 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곳은 빙어가 산란을 할 수 있는 여건, 느린 유속, 어느 정도 있는 유속과, 그리고 뻘이 아닌 바다, 모래나 이런 작은 자갈들이 있는 곳을 선호한대요. 그래서 빙어의 산란 여건이 맞기 때문에 산란을 하기 위한 빙어가 수상을 합니다. 당연히 그곳에 이제 베스가 따라 올라오는 거죠. 산란을 하다 죽은 빙어도 있고, 그런 빙어를 손쉽게 먹을 수도 있지만 산란을 하다가 정신 팔려 있는 친구들을 왁 하고 잡아 먹을 수 있어서, 먹이가 있으니까 뭔가 이 깊은 물이, 그리고 차가운 물이 더 이상 좋은 생존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얕은 곳에서의 어떤 생존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먹이 환경이 좋은 이런 물이 유입되고 빙어가 올라붙는 골창들로 많은 베스가 올라옵니다. 지금 이 친구도, 조금 전에 낚은 친구도 어슬렁어슬렁 바람이 부니까 위에가 이제 싹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도 한 마리 먹으러 가볼까 했다가 덜커덕 스피너베이트를 발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멋진 입질이었어요. 어쨌든 장소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이제 이렇게 댐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가셔도 일단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골창도 좋은데요. 댐이라는 건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강을 막아서 만든 경우가 많잖아요. 이 대청호는 금강을 막아서 만든 거니까 지금 수위가 조금 낮아서 예전에는 동락정, 댐의 상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좀 얕아져서 피실이나 인포리 같은 곳이 이 댐의 상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동락정도 물이 좀 있어서 고기가 나오기는 하나 봐요. 그런 상류 쪽, 댐의 메인스트림의 상류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골창에 물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들에 빙어를 먹으러 온 베스를 낚으러 가시면 좋습니다. 봄에 스피너베이트로 못 낚는 분들에 대한 어떤 쉬운 팁인데요. 지금 평평하게 오다가 여기 경사도가 이렇게 좋아진단 말이죠. 스피너베이트로 못 낚는 분들의 특징이 스피너베이트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웜처럼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바닥에 닿은 다음에 천천히 리트리브를 하는데 천천히 리트리브 하는 것만 빼고는 다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올 때도 있는데, 봄에 스피너베이트로 수월하게 낚아내는 방법, 너무 멀리 캐스팅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캐스팅하고 가라앉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싹 감아주면 한 발짝 앞에 가서 또 감아주고, 한 발짝 앞에 가서 또 감아주고, 이렇게 빗질한 것처럼 샥샥샥샥 긁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촘촘하게 긁어준다라는 마음으로 운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면 호덕 하고 바로 물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 깔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던지려고 하지도 말고, 캐스팅 후 가라앉히고 멀리 던지지 말고 가까이 캐스팅 횟수를 늘리라는 거죠. 생각보다 스피너베이트가 홀링할 때 입질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궤적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요? 입질이 들어온 것 같은데 궤적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잘 무니까 그런 궤적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낚시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기면 지금 문다! 아닌가 봐요. 작은 입질들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받았어. 받았어. 챔질을 제대로 안 했어. 아깝다. 얘도 컸는데 꾹 하길래 그물 옆에 하나 있으니까 쫄아가지고 챔질을 못 했거든요. 톡 하길래 꾹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제꼈더니 꾹꾹꾹꾹. 이 친구는 컸어요. 진짜 그 꾸물통 있거든요. 그 안 제껴지는 꾸물통.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꿀팁베스가 정말 신기하게 이상하게 타오종, 우리도 약간 뭐 팔자 잉어 이런 걸로 약간 한번 좀 조회수 한번 땡겨보고 싶은데 우리만 안 물어. 오케이. 수심 1m에서 천천히 해. 이리 오라고 친구. 좋았습니다. 스피너베이. 네,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이 친구도 조금 전 친구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한 마리 덜커덕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좀 파악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연안에 빙어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 말이 빙어대 바로 뒤에 한 마리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첫 고기는 조금 멀리서 히트가 됐지만 입질이 이 앞에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별로 멀지 않게 한 3m, 연안선에서 3m 정도 밖에 던져서 수심 1, 2m를 리트리브 해오는데 발 앞에서 덜크둑 하고 물어준 베스입니다. 네, 봄철 대표적인 루어죠. 스피너베이트. 우리가 스피너베이트를 포함을 해서 지금부터는 봄을 대표하는 루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거의 대청댐 수호신입니다 지금. 또 물었어. 또 물었어. 이건 크다. 힘이 좋은 건지 큰 건지. 아이고! 제 생각에는요, 지금부터 계속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또. 낚시 재밌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빙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퓨어라인에 몰려 있어요. 지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오, 나왔어. 블레이드 큰 걸로 바꾸니까 입질이 많이 들어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크베이시요? 저크베이스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스피너베이스로 던지면 조금 더 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병이 도져서 물때 헤라 물때 헤라를 또 있고 지금 저크베이스로 바꿨습니다. 저크베이스로 바꾼 이유는 봄의 루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VAR 해주십시오. 봄의 낚시들 중에 이번에는 루어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봄에 좋아하는 루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저크베이트, 또 하나는 프리리그. 웜채비 중에 유독 프리리그를 선호하는데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크베이스 선호하는 이유는 올해 물론 이 저수온기 때 작은 사이즈의 저크베이스 보여드린 건 여러분들한테 저수온기에 오로지 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루어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였고,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낚았죠. 특히 올해는 아수라가 불을 뿜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봄 시즌에 좀 퉁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봄 시즌에 저크베이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봄에 아주 어울립니다. 봄에 저크베이스 잘 무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얕은 곳에 먹이 환경이 좋게 지금처럼 형성이 되면 그런 곳에 베스들이 먹으러 올라오는 베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리를 이루고 있는 베이트볼도 있지만 거기서 한 마리 정도 먹음직한 친구가 딱 떨어져 나와 있다면 안 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견을 하면 뭔가 저크베이스의 느낌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떡하지? 길을 잃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런 친구의 느낌을 저는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크베이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된 운용 방법으로는 길게 스테이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짧게 탁탁탁탁 쳐주는 움직임을 주기도 하지만 주로 물속에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주변에 살짝 보여주는 느낌으로 지나가는 걸 조금 더 선호해요. 그리고 두 번째 루어는 스피너베이트죠. 제가 조금 전에도 스피너베이트로 낚았는데 스피너베이트 증후군이 있다는 정도로 스피너베이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스피너베이트는 고기가 물 것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엄청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같은 계절에. 이유는 얕은 곳에서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봄 낚시의 특성상 얕은 곳이 지금처럼 어느 정도 탁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크베이트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어필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반짝이는 빛과 그리고 진동을 갖고 있는 스피너베이트는 이런 얕은 곳에서 효과적으로 대상어에게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여기 빙어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고 그 뒷선에 바로 베스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진동과 반짝임을 갖고 있는 스피너베이트를 쭈루룩 그 사이로 감아주면 작은 물이 하나가 탁 떨어져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블레이드는 도망가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헤드는 그걸 쫓아가는 이런 식으로도 배웠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얕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봄낚시의 특성상 진동과 반짝임이 엄청난 무기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바람이 불고 표면이 어지럽고 낚시 환경이 부산해지면 스피너베이트는 늘 큰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프리리그죠. 프리리그는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봄낚시에 한정해서 프리리그가 효과가 있는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봄낚시에 얕은 곳에서 주로 이렇게 낚시가 될 때 먹이 환경이 조성된 곳에서 장애물이랄지 물속의 나무랄지 물속의 어떤 폐그물이랄지 이런 것들에 과감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축이나 이런 돌을 지날 때에도 걸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붙이고 좀 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어서 프리리그가 더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꾸 바닥에 걸리는데 마음에 조금 전에 스피너베이트에 물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꾸 스피너베이트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고, 얕은 곳에서 낚시를 할 때 풀이 쩔어 있다든지 나무가 쩔어 있다든지 바위가 모여 있다든지 그런 곳에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프리리그가 제가 생각하기에 봄에 최고의 웜리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봄엔 프리리그 엄청 써요. 오키랑 와, 바닥인 줄 알았어. 예. 예.
역시 사냥을 하는 고기들이라 아유, 일로 오세요. 아수라입니다. 예! 네,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수로, 강, 저수지 다니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시 대청호의 수호신이 된 그런 기분이네요. 이런 고기를 낚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지금 여기 베이트피쉬가 많이 연안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이트피쉬, 얕은 공간에서 사냥하고 있는 고기들을 이렇게 저크베이시라는 얕은 공간에서 아주 효과적인 봄을 대표하는 루어로 낚아냈습니다. 바짝 붙여서 고기가 있을 만한 공간과 베이트피쉬 사이에 살짝 끼워놨는데 치자마자 떡 걸리길래 바닥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챔질을 해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봄을 나타내는 최고의 루어 저크베이시입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이렇게 베스. 저크베이 보셨나요? 정말 멋지게 탁 밑걸림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갖고 한 마리 꺼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저크베이에서 한 마리 낚았으니까 웜으로 바꿔봤습니다. 3인치를 이용한 프리리그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날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 낚시를 이루는 요소들 중 날씨 이야기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날씨, 봄 날씨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만사온 같은 유식한 표현부터 똥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잘 만든 단어 같아요. 똥바람. 똥바람이 터졌다 라는 말이 들 정도로 그런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까지, 봄 날씨는 뭔가 따스하지만서도 뭔가 추우면서도 바람이 불었다가도 안 불기도 하는 뭔가 여러 가지 변화무쌍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 날씨, 낚시를 하다 보면 참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바람이에요. 바람은 부는 게 좋나요? 저는 어느 정도의 바람은 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수준은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런 잔물결이 쫙 생기는 것보다 조금 더 부는 거예요. 조금 더 불어서 시원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는. 고기라고? 뭐야 이거? 낚싯줄이 나는데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요. 조금 더 불어서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바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첫 번째고요. 그 이유는 바람이 불어서 수면이 깨지면 아무래도 베스가 얕은 공간에 있다가도 그렇게 크게 경계하지 않고 먹이 사냥을 하러 올라온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올라온다 이 생각은 언제나 갖고 있어서 바람이 부는 건 늘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입니다. 봄비는 과연 도움이 될까요? 봄에 비가 오는 날씨는 대부분 며칠 전까지 엄청 따뜻했어요. 그리고 비 온 날, 다음날 기온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봄은 그렇게 비가 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따뜻한 비가 내리고 그 뒤로도 계속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되거나, 아니면 추웠는데 날씨가 확 따뜻해지면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비가 싹 내리는 그런 형태의 비라면 저는 비도 어느 정도 낚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낚시를 하는 순간에도 도움이 되고 비가 내린 다음에도 날씨가 낚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구름. 일반적으로는 수온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해가 쨍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바람도 안 불고 수면도 완전 장판인 상태에서 해가 또 쨍 해버리면 또 그다지 경험상 낚시가 잘 안 된다라는 경험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 같은 것도 없이 너무 쨍하기만 한 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반대로 한편으로 바람과 조합이 된다면 또 되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 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쨍한 날씨는 언제나 잃고 얻는 게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흐림은 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얕은 공간에서 낚시가 될 때 해가 쨍하게 뜨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바람도 없다면 약간 흐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날씨를 정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바람이랄지 구름이랄지 그리고 비랄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기온은 늘 따뜻할수록 좋죠. 일단 내 몸이 편해야 낚시하기도 편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날씨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낚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때예요. 때, 시간. 우리가 이제 피딩 타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해 뜰 때와 해질 때 낚시가 집중적으로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봄이 진행이 될수록 이 피딩 타임이 명확해집니다. 제 경험상
초봄을 넘어서 산란까지의 그 이악장에서는 산란으로 임박할수록 피딩을 타는 고기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하루 중에 3번 정도의 찬스가 오는데, 첫 번째가 아침 해 뜰 때, 그리고 저녁 해 질 때, 그리고 정오 한낮에 해가 머리 위에 솟았을 때, 이게 3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랜덤하게 존재하는 타이밍은요, 바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봄의 때는 그렇게 4가지 정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3마리 잡더니 책을 쓸 기세야 이제. 싶습니다. 피딩 타임, 해가 딱 질 무렵에 고기가 한번 시원하게 확 더 올라붙어 줄 줄 알았는데,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조금 전에는 없었죠. 낮에는 엄청 쨍쨍했는데 구름이 싹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되게 되니까 입질이 뚝 끊어지네요. 정말 우당탕탕탕 하고 나오는 봄낚시였는데, 아쉽습니다. 한 마리 더 낚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나오면서 쭉 낚시를 해봤는데 입질은 없었습니다. 네, 봄낚시 많은 변수가 있죠. 시간이라든지, 오늘처럼 구름이 들어온다든지,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그리고 장소, 그러니까 얕은 수로라든지 강이라든지 댐으로의 전환, 그런 것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계절이고요. 그리고 루어의 선택, 이렇게 아까처럼 부산할 때는 스피너 베이트, 그리고 바람이 싹 잦아드니까 저크 베이트, 뭐 항상 나오는 웜에는 오늘은 딱히 입질이 없었어요. 정말 봄 낚시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말 수많은 변수가 적용이 되는 그런 낚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봄 낚시의 매력이죠, 덩어리들. 오늘 좋은 베스들 많이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